중국에서 이틀 연속으로 한국이 중국을 괴롭힌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국의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관영 매체들이 쏟아내는 기사라서 심상치 않은데요. 베이징 소식통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가 연달아 한국을 겨냥해서 대대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사드 사태 이후 잘 보지 못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이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말 자체가 황당한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온갖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제대로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음을 살펴봤을 때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게다가 중국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를 괴롭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10여 년 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이 벌이는 것은 동남아의 물줄기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를 관통하는 메콩강 상류 지역에 댐을 집중적으로 건설해서 사실상 이 나라들이 제대로 물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베트남, 라오스를 비롯한 동남아의 곡창지대에서는 1년 사모작도 가능한 비옥한 토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메콩강을 막아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댐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 동남아 국가들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필요 이상으로 댐을 건설하는 이유는 저수량을 늘린 다음 물을 많이 잡아두기 위한 장치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들 국가와 1대1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돈을 고리로 빌려주기도 하면서 제대로 대금을 갚지 않거나 반중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댐 수위를 조절해 물길을 차단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중국이 베트남의 거의 모든 바다를 자신의 영해로 선언한 상황이라 다툼도 더 잦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방송국의 중국인 인터뷰를 보면 중국이 한국과 먼데 어떻게 한국까지 미세먼지가 오냐고 이야기하면서 한 중국인은 그것은 한국인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나사에서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미세먼지 이동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오는 게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가을까지 유난히 미세먼지가 없었는데 이는 중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대한민국의 공기질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절대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중국 당국은 자국민이 미세먼지가 심하다면서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진이 공개된 이후 모두 체포되어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한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태극기를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나오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한 예능 퀴즈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국기를 만든 중국 외교관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출연자는 마건충이라고 대답을 했으며 이는 즉시 정답 처리가 되는 장면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한국에서 태극 문양은 여러 차례 발견될 정도로 한국의 태극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중국에도 태극이 있고 청나라의 마건충이 제안했다는 설을 가지고 아직도 중국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저러한 내용을 끊임없이 퀴즈 프로그램까지 등장시키며 문제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에는 자기들이 만든 게 없다, 중국 싫다며 국기도 바꿔라 등등 다분하게 중국 중심적인 색채를 띠면서 일방적으로 한국을 비방하며 나선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신들은 베푸는 나라이며 전 세계를 이롭게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생산된 시노팜 백신을 전 세계에 거의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발언을 시 주석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2회 접종 비용이 7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보다도 비쌉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홍콩 사람들은 이 중국 백신은 절대로 맞지 않겠다고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중국 당국은 홍콩 사람들이 백신을 믿지 않고 거부하자 백신을 맞으면 돈을 주겠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면 홍콩은 끝장난다 라면서 백신을 초기에 접종하면 약 40에서 70만 원 사이의 비용을 지원해줄 방안을 논의 중으로 확인됩니다. 중국에 속한 홍콩 사람들조차 중국 백신을 불신하는 것은 중국이 항상 속이며 위협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를 아우러 매일매일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중국 당국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 일보는 한국에서 중국을 괴롭히지 말라면서 으름장을 놓는 상황입니다. 16일 중국 민족주의 성향의 환구시보는 한국 예능계 왜 자꾸 중국을 괴롭히나 라는 제목으로 예능 프로그램 러닝맨과 가수 이효리, 황치열, 개그맨 이수근 등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마지노선을 건드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수근의 가짜 광동어와 박보검이 등장했던 2016년 만리장성 관련 광고도 문제 삼으면서 한국 연예인이 미국에 진출할 때도 그렇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느닷없이 미국 이야기를 들먹이는 모습인데요. 미국에서는 한국 연예인이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으나 중국처럼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처신을 잘하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죠. 미국한테는 잘하면서 중국한테는 선을 넘지 말라며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잘해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열등감에 휩싸여서 그런 게 아니냐는 황당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순자산 중국예술연구원 부연구원은 일부 한국 프로그램과 연예인들이 중국을 웃기고 조롱하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며 이는 문화적 열등감의 표현이자 집단 감정의 반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치학을 연구하는 한 중국 학자는 황구시보에 서양은 동양이 후진적이라 계몽해야 한다고 생각해 중국에 대해 왜곡되어 있다 하면서 현대 한국인들은 여러 방면에서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을 볼 때도 그런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양 측에서 중국을 우습게 생각해 한국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한국 문제 중국 학자도 황구시보에 한국의 지식인과 언론은 서구적 시각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서구적인 시각을 갖는 사례가 잦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 관련 기사가 나오면 댓글에 타이완 넘버원이라는 댓글이 달리곤 하는데 이러한 댓글 문화는 한국 내 거주하는 중국인 등에게 즉시 번역이 되어 중국에 공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중국에서 돈을 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마움이 없으며 중국을 괴롭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국이 느닷없이 자신들을 괴롭히며 나오는 현상과 궤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베이징의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체 임원은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반대로 현재 중국은 한국의 거대한 한류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TV 시청하는 시간이 늘었고 중국에서 나오는 방송들은 대부분 공산당 찬양이거나 중국 중심의 이야기 일색인 반면에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나 넷플릭스로 나가는 방송들은 너무 재밌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방송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실시간으로 번역되어 자막이 달려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더 손쉽게 한국 방송을 보다가 자신들의 공산당 사상과 맞지 않으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다운을 안 받으면 되는데 괜히 봐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업체 임원은 14억 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창의성 면에서 한국을 넘어서기 힘들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모든 문화를 도려내고 다 없앤 전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오리지널은 그 당시에 상당 부분 훼손이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한 중국 중심의 사상들은 인구 대국임에도 한국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한국의 문화가 재밌고 화려하다 느끼는데 막상 이제 한국이 중국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BTS나 블랙핑크 같이 전 세계에서 열광하는 상황이 나오고 BTS 경우에는 이제 빌보드 스타 중에서도 일부만 가능하다는 음반을 내면 바로 1위에 차트 온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 그야말로 열등감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상 주요 부분을 석권해 미국인들에게 박수를 받았는데 이는 중국이 보기에 땅도 작고 인구도 작은 한국이 자신들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일본에서는 자신들도 잘하는 문화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한국이 두드러지게 잘하는 분야가 있더라도 적당히 넘어가지만 중국은 문화 전 분야가 뒤처져 있다는 것도 이러한 질투와 시샘 가운데 한국을 계속해서 공산당 매체까지 나서서 비방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괴롭힌다며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관영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열등감의 표출이며 자신들의 사상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흐름은 바꾸기 어려워 보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중국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세계 경제 후퇴도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충격파는 과거 2003년 중국발 중증급성후 흑기증 후군 때보다 훨씬 크고 글로벌 경제의 피해도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데이비드 멜패스 총재가 4일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과 국경 간이동 차단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는 까닭이다. WB는 지난달 초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치 2.7%에서 0.2%포인트 내린 2.5%로 제시했는데 이를 더 낮추는 것이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제닛 옐런 전 미연방 준비제도 의장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기 충격에 그쳤던 과거의 다른 전염병과는 달리 오랫동안 악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진단했다.
는 중국 경제가 적어도 1에서 2분기 동안 침체하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경제 연구기관 일부는 올 상반기 중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작년 6%대 성장률을 방어한 중국 경제가 올해 4%대 성장으로 추락하고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국 경제 후퇴로 세계 경제는 급속히 악화할 수밖에 없다. 세계 생산, 무역, 소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사스 때인 2003년 중국 국내 총생산의 세계 비중은 4%에 그쳤으나 지금은 16%를 넘는다. 파급력이 4배 이상으로 커진 것이다. 공급망 붕괴의 파장이 가장 심각하다. 중국의 대부분 지방정부가 춘제 연휴 기간을 9일 이후로 연장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부품 조달의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 현대자동차는 이미 국내 공장을 세우고 생산 중단에 들어갔다. 문을 닫고 있는 중국 공장들의 가동 재개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공장이 밀집된 주요 지역 지방정부들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춘제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내외국인에게 14일간 자가격리 명령을 내렸다. 근로자들의 복귀가 힘들어졌고 공장 가동 중단의 장기화로 인한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 중국 경제의 침체만으로 세계 경제에 위험 요인인데 글로벌 공급망마저 무너지면 연쇄적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이다.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고 주력 산업 대부분의 부품 조달이 중국 공장에 맡겨져 있다. 신종 코로나 사태는 계속 확산일로다. 연초부터 한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데 비상한 대응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신종 코로나 충격, 정부도 기업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관광객이 급감하며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관광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내 부품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자동차 업계도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은 생산량을 조정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공장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다른 산업도 안심할 수 없다. 감염증 확산세를 접지 못해 중국 정부가 공장 재가동 시기를 늦추면 자동차 업계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외출과 모임을 기피하며 유통과 숙박 등 내수 업종도 벼랑에 몰리고 있다.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는 것도 걱정이다. JP모건 등 9개 외국 투자은행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내렸다. 신종 코로나 충격을 감안해 1개월 전에 비해 1.1%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성장률이 하락하면 한국도 연간 성장률이 0.1에서 0.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공급망 붕괴로 주력 산업 피해가 커지고 수출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1년 이상 부진했던 수출은 올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됐는데 이번 사태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충격이 커지자 중국 공장 폐쇄로 생산의 차질을 빚는 기업들의 세금 납기를 연장하고 확진자와 격리자로 피해를 본 관광업체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징수,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부족을 막기 위해 국외 대량 반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 수습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데다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핵심은 지금 같은 돌발 위기가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경제 체질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와 경직성을 해소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소재와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공급망과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핵심 소재, 부품은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발상을 바꾸면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춘제 연휴 끝
코로나 확산 우려에 중국 정부 딜레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춘제 연휴 이후 중국인들의 근무 복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과 지방정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춘제 연휴를 연장하고 연장해 9일까지 쉬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달 10일부터 중국 대부분 기업은 다시 정상 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연휴 동안 집에 있던 시민들이 다시 직장으로 나가고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면 자칫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민들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거시 감염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만 중국으로서는 장기간의 연휴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상무부는 앞서 6일 상업기업의 업무 복귀 및 영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여러 도시의 생활 필수품 수요가 부단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 필수품 공급 보장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 준비된 기업들은 조속히 조업을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류정의 흥업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근로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고 감염 확산을 위한 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의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에서는 한 달 정도밖에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염 공포에 빠진 중국인들이 일터로 복귀를 꺼려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교통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주말부터 철도를 이용해 이동하는 승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미 전국의 교통망 운영 가동률이 크게 낮춰진 상태라 춘제 때 고향으로 간 이들이 제대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앞서 중국 정부는 춘제 공식 연휴를 이달 2일까지 추가 연장한 후 상하이가 연휴를 9일까지 연장하도록 한 뒤 다른 지역들도 이 같은 조치에 동참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지방정부들이 독자적으로 기업 운영기간을 연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중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집계 이래 가장 낮은 4.5%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건설사 한국 기업에게 완벽한 패배를 맛보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유일한 바닷길은 파나마 운하입니다. 만약 파나마 운하가 없었더라면 전 세계의 선박들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오가는데 북극해와 남극해를 이용해야 하죠. 하지만 북극해와 남극해는 얼어있는 경우가 많고 얼어있지 않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경로이기에 세계의 모든 물동량은 파나마 운하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인들의 무역에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이 파나마 운하지만 막상 파나마 국민들에게는 파나마 운하가 어찌 보면 재앙에 가깝습니다. 파나마의 수도는 파나마 시티로서 운하의 동쪽에 위치하는데요. 원래 운하가 없었더라면 파나마 시티의 서쪽 구역과 파나마 시티는 육로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을 테지만 운하의 존재로 인해 운하 서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도로 건너가는 것이 매우 불편하게 됐기 때문이죠. 이 결과 수십 년간 해당 구역에는 고질적인 교통난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파나마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죠. 그런데 지난 2월 5일 파나마가 이 오랜 수건을 해결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것도 대한